링크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제가 공지사항으로도 해놨는데 그 증빙 서류 관련해서 제 링크 들어가시면 그냥 성함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뽑아올 거 하다가 너무 많아서 못 뽑아오고 게을러서 못 뽑았어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만들고 뽑았어야 했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수증하고 이수증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린 파일에 한글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진술 결과 양식이라고 어제 드린 거에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미 많은 논문들에 있어요. 사실 있어서 어떤 양식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내가 학교에 다니느냐 어떤 보고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양식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폼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쓴 논문에서 거의 다 발췌한 거긴 한데 변동문서 같은 경우는 이런 표가 만들어지죠. 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그냥 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본 이렇게 양식이 있으면 좀 더 편집하기 쉬우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표현 클릭 결정 공식 이것도 은근히 수식으로 만들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혹시 필요하시면. 그리고 배경 비딩별 목표 있는 거 기술 통계 어제 말씀드린 거 평균, 표준 편차, 여기 중위수, 외도 첨도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소수점 자리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몇 자리까지 할까요 말씀드렸는데 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아서 제가 넘어갔거든요. 이거 보면 일반적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 중위수 이런 산출물들은 이런 통계 자료들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쓰는 게 일반 표준적인 진술 양식이에요. 나는 이제 둘째 자리까지 아니고 하니까 칸이 너무 좁아진다, 늘어난다 하면 첫째 자리까지 하셔도 돼요. 엑셀에서 이렇게 편하게 자릿수 옮기면 번호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쓸 때는 평균이나 표준편차, 평균이나 중위수 같은 것들은 둘째 자리 그리고 1 이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절대값이 1 이하. 예를 들면 표준편차라든지 외도 첨도 이런 것들은 숫자가 좀 작게 나오거든요. 평균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양식이고 이게 뭐 정해져 있진 않아요. 나는 그냥 전부 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해야겠다. 나는 그냥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야겠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평균이 이거는 5점 만점이잖아요. 이게 최대값이 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의 시험을 해볼게요. 범위가 0에서 100까지 간다 해보면 이게 굳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연구 결과치가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 있을까를 고려한 다음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의미한 정도. 자, 오늘은 이제 교차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럼 혹시 교차 분석 기억나시나요? 어제 양점 연구는 이제 독립과 종속이 있다 했잖아요. 교차 분석은 독립과 종속이 다 범주형이에요. 범주형 기억나시죠? 범주형은 내가 임의로 네이밍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성별, 학력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X와 축과 Y축을 내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왜 개발 주체 차원을 이렇게 이제 가로로 놨냐? 얘네는 한 번만 고정이고 나머지 배경 변인, 학교 급, 근무지, 직급에 따라 다 바뀌거든요. 만약에 이걸 쌤이 거꾸로 해서 해볼게요. 국가, 지역, 학교, 학년, 학급을 이렇게 Y축으로 한다 해볼게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카이저 값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초, 중, 고가 들어가겠죠. 또 얘는 근무지니까 2개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근무지가 하나, 2개 들어가겠죠. 그럼 표가 이쁘게 이렇게 안 나오고 여러 개 표가 나오겠죠. 이거에 따른 하나 이렇게 일관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연구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X축과 Y축을 어떤 걸 올 것이냐 연구자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국가, 지역, 학교, 학년, 학급, 개발 주체 차원이 고정이고 얘만 변하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그냥 이따 통계하실 때 X축, Y축 그냥 바꾸기만 하면 바로 바꿔서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산출을 할 때는 뭐를 내가 축을 둘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여기서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은 이제 명목자로 범주를 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고, 자, 제가 데이터 3을 한번 열어볼게요, 선생님들. 예제 파일에 데이터 3 교차 분석에 대한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 데이터 3 있죠?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교차 분석 파일 검증 더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는 SPS에서 깔아져 있으니까.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열기를 해도 되지만 더블 클릭하면 바로 넘어옵니다. 어디로? 이 화면을 넘어오죠. 여기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볼게요. 이 데이터는 그냥 숫자로 1, 2, 3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이 앞에 질문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범주형 자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범주형 자료를 볼 때 변수국이 보면 성, 값의 N이 되어 있죠. 값 보면 1, 2, 남, 0. 어제 우리 했었죠 이거.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되어 있고 거주지역, 학년. 이 질문은 이거는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 2, 3 숫자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의도한 거는 그냥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 기타 이렇게 하니까 범주형 자리예요. 범주형. 여기는 그래서 범주형으로 1에서 4까지 이것도 범주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다 범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1에서 13번까지 있는 변수들이 다 범주형 자료이다. 그 범주형과 범주형을 분석할 때는 교차 분석밖에 안 돼요. 교차 분석밖에. 교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따라 해볼게요. 자, 이거 떼어놨으면 어디 가냐면 분석, 기술 통계랑 교차 분석 여기 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분석, 기술 통계. 어제는 이제 우리가 빈도 분석하고 기술 통계 했잖아요. 이제 밑에 있는 교차 분석 클릭하시면 이 탭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행과 열이 나오거든요. 행열. 행열을 선택하시면 돼요. 행은 이제 약간 이렇게 가로로 쓰이고 열은 위에로 이렇게 쓰인 거잖아요. 아까 봤었을 때 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행으로 있을 거냐, 이렇게 열로 있을 거냐, 이걸 선택하면 돼요. 자, 이거 보니까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 나는 행을 성, 연령, 직업, 거주 지역, 학력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행에 때는 성, 열은 질문 1을 넣어볼게요. 넣으셨죠? 그 다음에 통계량을 클릭해보겠습니다. 통계량. 왜냐면 우리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 우리가 많이 흔히 쓰이는 것들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셔보면 기본적으로 클릭되어 있거나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죠. 여기 통계량 클릭해서 보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자, 통계량의 교차 분석에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수치가 있어요. 뭐 분할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들은 서비스고 우리 사회과학을 하는 교육학에서는 카이 제곱값을 무조건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 제곱값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카이 제곱값. 자, 그리고 계속 여기는 이제 셀 볼게요. 셀을 봐서 자, 셀에서 보면 이 표가 나오는데 이 표에서 어떤 퍼센타일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나오게 할지를 내가 여기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는 간축 빈도, 그리고 퍼센타이즈는 행만 넣어볼게요. 행.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번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열을 넣을 수도 있어요. 전체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건 이따가 한번 하면서 볼게요. 한 다음에 계속 확인. 하면 이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우리가 행과 열에 넣었었죠. 행은 뭘 넣었죠? 성. 열은 질문 넣었잖아요.
그럼 행을 보면 행은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열은 질문 1, 2, 3번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어제 했던 것 중에서 내가 그 값의 명령을 이 값을 내가 여기다 안 넣어놨다 해볼게요. 남열을 값 이름을 지정 안 해놓으면 여기 뭐라고 표시면 될까요? 그냥 1, 2, 3으로 표시돼요. 이거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값을 집어넣은 이유는 내가 어떤 결과치를 봤었을 때 1, 2, 3으로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관적으로 다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숫자로 있으면. 그래서 그 값을 넣으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성에 따른 교차지문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디? 보니까 여기 매우 관심이 많은 것이 가장 빈도를 많이 찍었어요. 자, 그럼 전체가 몇인데? 77%인데 100%인데 남자 중에서는 관심 많은 사람이 58.3%예요. 아까 뭘 찍었죠? 아까 통계치에서 퍼센타일을 행만 찍었잖아요. 그럼 이거 행에서 분석한 거예요. 아니, 열을 찍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분석하겠죠. 여기가 100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석하겠죠. 근데 제가 왜 행을 찍었냐면 우리 논문에서 사회과학 논문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즉 행에 따라서 열이 얼마큼 차이 있는지를 궁금한 거잖아요. 열에 따라서 행이 궁금한 거 아니거든요. 얘에 따라서 얘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독립이 성이고 성에 따른 질문이 궁금한 거예요. 독립에 따른 종속이. 그렇기 때문에 행에다가 제가 퍼센트를 찍은 거예요. 그럼 열 찍어도 괜찮아요. 행, 열 전체 다 찍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정이 되죠.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자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가 만약 통계 안 배웠으면 이 정도 제시해도 의미가 있죠. 아, 또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가 해볼게요. 엑셀로 만들면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분류한 게 아니고 2개와 3개가 있을 때 2 곱하기 3, 6개 칸을 넣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소트해갖고 막 이런 여러 함수를 막 복잡한 함수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차 분석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교차 분석을 했다는 거는 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뭐가? 성에 따라서 질문 1에 대한 교차 분석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자, 차이가 있냐는 뭘 본다? 카이 제곱값을 보는 거예요. 배치표가 이거 제시했습니다. 이거 제시했죠? 여기서 뭐 보냐면 피어슨의 카이 제곱값을 보는 거예요. 자, 수치를 뭐뭐 보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0.334를 써줘야 돼요. 이 A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0.334 값이 카이 제곱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유의 확률 P 값이 이겁니다. 0.846. 자, 어제 배웠습니다. 0.846은 0.05보다 크죠?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되죠? 통계적 차이가 없다. 즉, 성별에 따라서 질문에 반응하는 거에 차이는 없다.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거예요. 성별에 차이가 없었다. 뭐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반응을 해보니까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표에 어떻게 제시하냐? 자, 보세요. 이 표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에? 여기에. 그쵸? 그대로 보이죠, 선생님들? 여기만 이제 넣는 거예요, 여기만 뭘 넣냐? 이 앞에 게 뭐였어요? 카이제곱밥. 그리고 뒤에가 원래는 유의어는 0.088 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숫자 넣으면 이게 표가 지저분해지고 많아지잖아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통계학자들이 1920년도에 클라이너 학자 뭐 이런 학자들이 그 통계학에서 정의를 했어요. 원래 P값을 원래는 제시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P값이 0.8인지 0.7인지는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의미 있는 숫자 0.05, 0.01, 0.001 이 의미 있는 숫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표시해 놓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우리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래서 0.05는 별표 하나, 0.01은 별표 2개, 0.001은 별표 3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별표 3개 표시 해놓은 거는 아마 유의합률 아까 P값이 0.001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뒤에 표는 뭐라 했죠? 늘 자유 계산 공식 어떻게? 하나, 둘, 세 개면 3에서 1을 빼고
2 곱하기 5니까 5에서 4를 하나 빼고 2 곱하기 4, 8 이렇게. 근데 이거 구할 필요 없어요. 자유로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적어서 여기 나와요. 이거는 그렇죠. 왜? 2 곱하기 2인데 1 곱하기 2 나오죠. 내가 이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유로 있어요. 그래서 자, 점 334를 어디다 써준다? 여기다 써준다. 점 334를 써준다. 그리고 자, 0.05보다 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별표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겠죠. 이렇게 아니죠. 없는 것처럼 표시하면 돼요. 이 뒤에 붙는 거 2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교차 검증과 자, 우리가 이제 교차 검증을 하기 전 통계를 배울 때는 아마 이게 없었고 이것만 봤을 거예요. 아, 초중교별로 그냥 밖에서 아, 뭐 이렇구나 숫자를. 그런데 이 통계칙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으면 그때부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없으면 그냥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지금 일단은 차이가 없네. 이제 통계적 의미가 있으면 그때부터 분석 들어가는 거고, 아, 근무지에 따라서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에 따라서 개발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차이가 이제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만 우리가 해석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그 연습 문제로 제가 하게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진도가 너무 지금 좀 느립니다. 왜냐면 이거 어제 했어야 되는데 좀 느려져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교차분석 그 의미 있는데, 이거 의미는 뭐 그냥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반칙된 도수에서 기대 도수를 빼요. 뺀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얘도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곱을 시켜요. 제곱을 시킨 다음에 기대 도수로 나눠서 시그마 다 합을 더하면 이게 카이제곱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알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자유는 제가 이제 행과 열에 한 개씩 빼서 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하는 공식도 넣어놨어요. 이거 엑셀로도 가능해요. 이거 엑셀로 가능한데 엑셀로 하면 좀 복잡하겠죠. 실제로 제가 편차나 이런 것들을 엑셀 구해본 적이 있어요. 이걸 넣어서 편차, 이게 예를 들어 표준 편차도 편차의 제곱의 합이니까 편차를 구하는 거는 평균 기대값에서 평균값을 빼서 이렇게 제곱을 시켜서 해본 적 있거든요. 진짜 똑같이 나와요. 근데 너무 이게 뭐가 나요, 진짜. 왜냐면 평균은 엑셀에서 평균 구해보면 싹 합 더한 다음에 평균값 따로 나오고, 평균값 따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그 수치잖아요. 그 수치에는 또 절대 그 평균에서 엑셀에서 아마 그 셀을 옮기면 그 계산하게 하면 얘를 그대로 옮겨진 게 아니라 셀에 따라서 옮겨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달러 표시를 해서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는 또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벌써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이 간단한 것들, 뭐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교차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SPS에서 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이 내용을 선생님 아셨잖아요. 이제 교차 분석이 이런 거라는 거를. 만약에 엑셀로 데이터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넣었다 해볼게요. 성이 있고 질문한 게 있다 이렇게 두 개만 해볼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엑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제미나이에 넣고, 자, 성을 행으로 넣고 질문 1을 열로 넣어서 교차 분석해줘. 그리고 표는 행의 퍼센타일을 넣어주고 카이 제곱값과 유의 확률을 그리고 자유들을 산출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와요. 내가 클릭 일관이 없이. 이제 우리가 뭔지 알면, 근데 이제 이게 뭘 분석할지 모르잖아요. 뭐가 필요한 숫자를 모르고 알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어디 급하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학교 컴퓨터에 이 SPS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놓고 분석하시면 딱 나와요. 뭐가? 아까 출력값 표 있잖아요. 이 표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뭐 좀 다른 양식으로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있으면 그거 알아야지 성적을 얘기할 때 써요, 선생님들. 성적을 얘기할 때 그냥 무작정 뭐 이거 두 개 분석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 있고 교차분석 넘어갈게요. 이제 T-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T-테스트는 이제 독립이 이제 범주형 그리고 종속이 연속형일 때 T-테스트 했잖아요. 어제 T-테스트는 T-검증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어차피 지금 할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독립이 범중이에요. 범중 중에서 카테고리가 몇 개예요, 그죠? 두 개일 때만 해요. 두 개일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일 때. 사전, 사후. 만약에 이게 독립이 안에 있는 카테고리가 세 개면 우리는 T 검증이 아니라 F 검증을 항상 했습니다. 그럼 T 검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리고 바로 볼게요. 자, T 검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표변, 독립표변, 대응표변이 있어요. 자, 일표변은 이미 만들어진 표준화된 검사가 있어요. 근데 내 것만 딱 집어넣어요. IQ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표준화 검사. 이렇게 딱 떠올리면 바로 이게 됩니다. 두 번째 독립표변은 뭐냐면 그냥 우리 반에 있는 남녀 이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서로 독립돼서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녀, 일반, 이반, A학교, B학교, 순천대, 관양 이런 느낌으로 독립. 대응은 뭐겠죠? 똑같은 애들이에요.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가지고 한 집단 가지고 사전검사, 사후검사 집단이 같잖아요. 대응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본 깔고 갑니다. 자, 그러면 1포면 때 볼게요. 자, 1포면은 표면의 평균이 어떤 수와 같은 거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제가 표준화 검사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어떤 게 많이 쓰냐면 내가 이제 어떤 검사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미 공신력 있는 창의성 검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이걸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창의성 검사를 내가 만들었다 해볼게요. 연구 막 해서 학위 논문 어쨌든 만들었다 해볼게요. 공신력 있는. 근데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 안 하잖아요. 이 검사지를 기존에 나왔던 거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미 공신력 있는 검사지잖아요. 누구나 많이 쓰는. 근데 내가 새로 만들었어요. 내 거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그런 재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면 누가 사겠어요? 아니겠죠. 자, 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비례 IQ 검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 현실에 맞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진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하겠죠. 거기서 진술하겠죠. 근데 이게 과연 타당한 다 했어요. 내용 정확도 거치고 어디 말아 전문가들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이 측정했을 때 정확히 나와야 될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일부분 T 검증을 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A 학자가 만든 건가, B 학자가 만든 건가, C 학자가 만든 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검증했어요. 했다고 기술하겠죠. 그럼 의미가 있겠죠. 그럴 때 좀 쓰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표준화 검사라고 얘기했지만.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이미 나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따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내가 측정했는데 학교에서 20개를 했고 평균이 나오고 표준편차 외도, 참도, 표준 오차가 이런 게 나오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T테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1포변 T테스트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예시를 보면서 더 이해가 가십니다. 자, 뭐를 띄우냐면 데이터 4 T검증 1포변 이 데이터 있거든요, 선생님들. 이거 클릭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데이터 4 T검증 1포변 이거 이 칼로리 있는 쭉 자료가 있습니다. 20개까지. 단순하죠. 그냥 단순해요. 그냥 수치가 나와 있죠.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본다 했죠? 사회과학에서는 우리가 95% 신뢰 수준으로 본다 했잖아요. 자,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이제부터 T테스트 이게 독립표본, 일표본, 대응표본 T검증은 뭘 하는 거냐면 독립변에 있는 애들을 종속변인들을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녀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있을까? 이 뭔 평균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성 평균이든 폭력성 평균이든 뭐든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분석의 평균 비교를 들어가야 돼요. 평균 비교. 이제 종속변인이 평균값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분석 평균이고 이제 우리는 1표변이죠. 1표변. 여기 클릭할게요. 1표변. 클릭. 하면 이렇게 나와요. 심플하죠? 왜? 아까 변수 하나밖에 없어요. 넘기니까 하나 넘깁니다.
되겠죠? 자, 이 검정값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검정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검정값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일단 집어넣을게요. 140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140 드리고 여기에 이제 옵션에 가면 실내 구간이 기본 95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95는 이제 우리가 사이가에서 말하는 95니까 의학 계열이나 뭐 약 계열에서는 뭐 99%를 많이 써야 일반적으로 거기는 좀 더 실내 수준이 높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면 이 표가 나올 거예요. 이 표 나오셨나요? 여기에서 해석만 먼저 해볼게요. 자, 해석 보면 지금 그 개수가 20개인데 평균이 130.4양이고 표준은 30.257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표준 오차가 6.766이 나왔습니다. T가 이제 검정값이 140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거든요. 네, 했었을 때 T가 이제 이게 나왔고 자유도, 유리 확률, 평균 이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뭘 본다? P값을 보는 거예요. P값 보니까 P값이 0.05보다 작나요? 크나요? 커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했죠? 차이가 있다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자 1%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걸 좀 머리를 바꿔야 돼요. 차이가 없다는 말은 기준에 만들어진 것과 내가 지금 넣은 것과 두 개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잘된 거예요. 내가 기존에 예를 들면 공신력 있는 설문지가 있다 했잖아요. 내가 만든 게 있잖아요. 두 개가 차이가 있으면 내가 잘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예요? 이건 못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전사업검사는 뭘 예측해요? 얘가 더 성적이 높아졌을 걸 예상하니까 차이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차이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다 140 값이 뭐냐면 기존의 이제 검정값이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거의 기준값이에요. 평균값. 이게 이제 140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임의로 이거 연습이니까 제가 140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이거 이제 데이터 5에 자, 기준 점수를 85로 만들어 놨거든요, 선생님들. 이거 한번 분석해보고 해석해 볼게요. T검리 1표면 두 번째 기준 점수 85점짜리.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분석하면 되죠? 기준 점수에 이제 검정값을 뭐만 집어넣는데요? 85 해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검정값을 뭘 넣어야 한다? 85. 근데 이 검정값은 이미 나와진 표준화 검사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이미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확인. 결과만 볼게요. 자, P값을 보면 되겠죠? 자, P값 0.002죠. 자, 0.05보다 작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기준을 만들어진 것과 내가 지금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차이가 있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이 통계치기 있는 자료는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데이터만 보여줄 뿐이지 이거를 어떤 의미가 있고 해석하는지는 연구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사전으로 사후검사를 했었을 때 난 차이가 없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단으로 검사를 한다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근데 나는 그 단임이 아니라서 여러 번을 수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반이 있고 2반이 있어요. 1반은 실험 집단이고 2반은 비실험 집단이에요. 대조군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전검사 했을 때 두 개 집단을 비교할 때는 두 개 집단이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두 개 집단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를 가버리면 내가 프로그램 투입했을 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처음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P값을 보고 차이가 있냐 없냐는 이게 차이가 있어도 좋다, 없어도 좋다 이건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분석을 했냐, P값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T검증은 1포면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선생님들? 순서 문제. 그런데 넘어갈게요. 테스트 했던 거 1포면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시간 있으면 해볼게요. 자, 이제 독립표본 해볼게요. 독립표본.
90쪽입니다. 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 집단이 이제 비보건 추측인 거죠. A 집단과 B 집단이 서로 이질 집단, 이 집단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걸 전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예제 6 있습니다. 예제 6. 바로 더블 슬래그에서 띄워볼게요. 실습은 어렵지 않죠, 선생님. 진짜 금방 나오죠, 이게. 근데 이 앞에 거, 이게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실습을 하려 했으면 진짜 제가 빨리 하면 1시간이면 다 해요.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엄청 쉬우니까. 자, 데이터 U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들? 이것도 평균이잖아요. 티검도 평균 비교. 하기 전에 데이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선생님들 뭔가 있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또 적절하니까. 자, 이게 보니까 변속기 보니까 성별과 지역이 있네요. 성별은 1, 2로 되어 있고 지역은 1, 2 되어 있네요. 1, 2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름 남은 역, 범주형, 지역, 1, 2, 도시 외지역, 범주형. 자, 3, 4는 뭐죠, 선생님들? 이거 연속형 자료. 그래서 연속형인데 보니까 여기는 그냥 있는 점수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연속형 자료. 자, 파악하셨죠? 데이터. 자,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할 때는 T 검증이니까 이미 성별과 지역이 1, 2밖에 없어요. 1, 2밖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1, 2, 3이었으면 T 검증을 못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도시 외 기타였다면 얘 T 검증 못합니다. 왜? 카테고리 3개일 때는 T 검증이 안 돼요. 2개일 때만 T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T 검증 바로 보겠습니다. 자, 분석, 평균 비교, 독립평균 T 검증 클릭.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넘어와요. 방금 1부분 T 검증이랑 좀 다르죠, 선생님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검정 변수로 넣는 게 있고 집단 변수가 있어요. 집단 변수. 자, 느낌 오죠, 선생님? 집단 변수가 뭘 것 같아요? 독립. 검정 변수는 종속. 자,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자, 독립에 얘를 집어넣고 종속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학업 성취를 위로 보내고 집단으로는 성별을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물음표가 생겨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음표가 어떤 의미냐면 두 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얘는 이 두 개가 숫자가 뭘로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는 1, 2로 되어 있잖아요. 1, 2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1, 2를. 어디? 집단 정의 클릭. 그럼 1로 넘어오죠. 집단 1은 1, 집단 2는 2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1, 2가 아니고 나는 코딩을 0, 1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0, 1로 넣으면 되겠죠. 난 코딩을 3, 4로 했어요. 3, 4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 2 치고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 표가 나온다. 이 표 나오나요, 선생님들? 자, 이 표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T 검증은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얘 필요하겠죠? 5차는 필요 없고, 자, 이거 필요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봤어요? 이 정도만 보죠. 두 개 집단 비교해보니까 여자가 평균이 높죠. 두 개의 집단 간 차이가 있냐 없냐는 이것만 보고는 파악을 못해요. 뭘 말하죠? 밑에 유의 확률. 어딨죠? 여기. 이걸 봐요.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비단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유의 확률이 0.128이죠. P값이 0.0보다 작나요? 크나요? 커져. 그러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유의미하지 않다. 그 말은 남녀 집단 간의 학업 성취에 대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죠. 없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안 배우면 뭐 하죠? 여자가 남자보다 학업 성취가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평균값이 높지만 차이는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보면 제가 이 데이터를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이 13명에 12명 있잖아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지 않았지만 남녀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점수가. 근데
특출난 여자 몇 명이 점수가 높을 거예요. 반대로 특출난 남자 몇 명이 점수가 낮을 거예요. 이게 특출난 몇 명 때문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단이 어디 차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정규법 우선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이게 평균이 0, 평균 0. 표준화 했을 때 평균 0이라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 집단을 빼볼게요. 좀 더 해볼게요. 얘를 한 명씩 비교해서 빼볼까 해볼게요. 그냥 남자 1, 여자 1, 뭐 2,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다 하나씩 뺐었을 때 다 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 평균에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보니까 이 평균 여자가 높은 거는 특출난 여자가 높은 애들이 여자를 뺐으니까 남자 점수가 낮으니까 이런 데 점수가 몇 개 더 있을 거라고 우리 예상이 가는 거죠. 저 데이터 보지 않았지만 그럴 거예요. 안 봐도 비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이게 되거든요. 자, 이게 볼게요. 제가 이거 써놨거든요. 자,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뭐 소수점 차이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걸 선정해요. 우리가 등분산이 가정됐다는 걸 가정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학업 성취에 대한 이 데이터들이 전기포복선을 이뤘다는 가정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제가 이제 n이 30개 이상이면 거의 전기포복선 이룬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 n이 29개면 안 되냐? 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n이 20개라도 충분해요. 근데 얘는 전기포복선을 이런다 아니면은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유의 확률 보고. 자, 여기가 등분산 가정됨이라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봤을 때 유의 확률이 0.903이죠. 자, 이것도 P값이 0.0보다 작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말은 등분산이 가정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예요. 자,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나는 무슨 데이터를 읽어야 되냐면 이 밑에 자료를 읽어야 돼요. 밑에 자료.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자료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어떻게 되냐? 이 데이터는 두 집단이 등분상이 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했다고 써줘야 돼요. 이 기술적으로.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해버려요. 왜냐면 이걸 진술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맞는 틀린지를 누구만 안다고요? 연구자 나만 알거든요. 내가 이거 쓸 거 이거 쓸 거 뭔 차이가 있냐? 알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안 보고 이 첫 번째 값 진술한다고요. 근데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는 가야겠죠. 내가 이 위에 거 그냥 쓰더라도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 유형이 떨어지기 시작하냐? 이제 사례수가 작을 수 있잖아요. 우리 반의 애들이 15명, 10명일 수 있잖아요. 돌릴 수 있어요. 10명도. 왜냐면 평균 비교는 2명만 있으면 돼요. 2명만 있으면 차이점이 나거든요. 한 명은 또 안 돼요. 근데 한 명은 이 통계로 분석이 안 돌아가요. 10명, 뭐 5명 있어도 돼요. 근데 내가 우리만 5명을 해볼게. 예를 들면 6명을 해볼게요. 돌릴 수 있어요. 돌렸는데 분명히 유의확률이 운이 좋으면 0.0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쓰면 돼요. 작으면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이제 우리가 통계를 그냥 방식만 이렇게 돌리는 것만 알고 가면 얘만 진술해버려요. 바로. 근데 이것만 진술해도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개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차이 없게 나와요. 얘는 이제 통계적으로 얘가 계산해서 돌려줄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에는 이제 진술하겠죠. 이렇게 남자 평균, 여자 평균 편차 이렇게 DF, T값, T값 이렇게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을 때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여기 그 DF 나왔죠. DF가 자유도거든요. 이 자유도가 나와 있죠. 23으로 진술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이 표에는 제가 일부러 뭘 갖고 왔냐면 이 P 값을 여기다 진술했어요. 몇 점 0보다 작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진술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빼고 T 옆에다 뭘 넣을 수 있죠? 0.05보다 작으니까 별표 하나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위첨자로 붙여야 돼요. 위첨자.
컴퓨터에서 위치업자로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옆에 같이 쓰는 거 아니고 위치업자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를 해놓고 뭘 써야죠? P는 이게 부두모 0.05보다 작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이제 논문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어디? 제가 어차피 양식을 봐볼게요. 여기 양식 보면 T검증 여기 보면 여기 별표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별표 하나 있고 이렇게 지수하면 되겠죠. 이게 B값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 양식이 이제 바뀌면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별표 두 개짜리도 있어요. 내가 이게 별표를 왜 이거 하나만 하냐면 내가 해보니까 유의한 게 0.05밖에 없어요. 별표 하나만 지수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논문에 여기에 만약에 별표 두 개 있다 해볼게요. 어떤 거 세 개가 있다 해볼게요. 이 두 개, 세 개도 지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별표 두 개는 이렇게 이렇게 진술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별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게. 그러면 뭐도 진술해냐면 안 쓴 거 있죠. 안 썼다는 거를 또 진술해줘야 돼요. P 값은 왜냐면 P 값을 진술 안 돼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별표가 하나도 없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도 없으니까 뭘 진술해줘야 한다? 이렇게 진술해줘야 돼요. P값이 모든 P값이 0.0보다 크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이게 안 써져 있지만 아니면 나는 그냥 이것도 귀찮아 하면 옆에다 하나 더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P 써놓고 여기다가 점, 0 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봐보면 이제 표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게 좀 약간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직관적으로 좀 안 들어와요. 우리가 또 이게 원래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읽는데 0.08 안 들어와요. 별표면 확 느낌이 와서 바로 딱 봐지는데 눈에 참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식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 0.05, 0.01, 0.001을 별표 하나, 둘, 세 개로 표시한다. 이렇게 독립표본 T검증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대응표현 사전사고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거 해볼게요. 사전사고 검사. 자, 데이터 8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8 T검증 열어볼게요. 데이터 8 여기 대응 볼까? 심플합니다. 뭐로 돼 있죠?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심플하죠? 데이터를 보면 자, 사전 검사 1에서 30% 케이스까지 있고 사후 검사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코딩할 때 얘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응표본은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코딩할 때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집단과 비교지나 A 집단과 B 집단이 같은 애들이잖아요. 사전 사후 같은 애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 1번 강철수예요. 강철수가 사전 검사 사후 검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김나나가 사전 사후 검사 같이 들어가고 박땡땡이 사전 사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여기다 코딩하고 입력할 때 엑셀을 만들든지 입력할 때 내가 같은 라인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박땡땡 점수는 여기인데 얘가 이제 사후는 여기 들어가 있으면 두 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대응표본이라는 건 말대로 두 개 집단을 두 개 각각의 집단을 싹 다 분석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 섞여 있으면 데이터가 결국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사전검사, 사후검사 하실 때는 이거 처음에 코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좀 핵심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티고 안 된대요. 이렇게 전 안 해놓고 그냥 사전보다 평균이 우리만 집단 평균 20명이 50점, 70점이에요. 두개 분석 절대 못해요. 원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분석하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냥 클릭하면 한
하면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지금 해보면. 근데 이 데이터가 없잖아요.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코딩 작업이잖아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이게 진짜 이 통계의 거의 한 90%예요. 90%. 이 작업이. 이 작업이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미쳤고. 자,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이건 더 쉬워요, 선생님. 그 방금 전에 했던 독립표현보다. 뭐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자, 바로 볼게요. 평균 대응 표본. 대응 표본 들어왔죠? 자, 이 두 개 더 쓸 거예요. 사전 사후. 딱 보이죠? 어디 넣어야겠어요? 변수 1에 사전. 변수 2에 사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과 2를 비교했다 이 말이에요. 1과 2를 비교했다. 자, 비교. 자, 옵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들? 옵션. 뭐 별거 없거든요. 자, 옵션에 기본 세팅값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 해서 옵션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9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에서 95%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통계 SPS 자체가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예요. 그 약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95% 세팅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본 세팅은 결칙값 제외. 어제 결칙값 말씀드렸죠. 빠져 있는 거는 빼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통계치가 내가 애매하게 좀 아쉽게 P값이 좀 안 나요. 사전사고 검사했는데 P값이 0.05보다 아쉽게 좀 커요. 아니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그러거나 아니면 두 번째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때는 뭘 돌리냐면 이 부스트랩을 돌려요. 얘가 뭐 하냐면 부스트랩을 하잖아요. 내가 실제 표본 30개인데 얘가 통계적으로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30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돌려서 저는 그 방식을 수치를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 번 얘가 통계적 시스템적에 돌려서 사례수를 맞게끔 더 보완을 해주는 장치예요. 부스트랩이.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스트랩 수행하고 계속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수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할 거니까 먼저 빼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허락이 나오죠? 자, 바로 결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대응 사전 사고가 평균 나와 있죠. 자, 그럼 평균만 볼게요. 평균만 보면 81점에서 82점으로 1점도 안 올랐네요. 네, 맞죠? 그렇죠. 1점도 안 올랐어요. 근데 사후검사 우리가 그 1점도 안 올랐지만 우리는 이제 쓸 때 사후검사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라고 진술하겠죠. 통계 배우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뭘 봐야 된다고 선생님들? P값을 봐야 돼요. P값. 나왔네 P값. 점 2,6이라 나와있죠. 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차이가 있다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틀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대로 부스트랩을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안 해봐서. 여기서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해볼게요. 자, 돌리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아까 점 228인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2,6이잖아요. P값이. 자, 여기서 볼게요. 돌렸을 때 대응에서 자유값이 돌렸을 때 2,0이네요. 그렇게 막 줄어들지 않네요. 그래서 줄어들긴 줄어들었죠. 뭔가. 그래서 이게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거는 두 개 차이가 너무 없었어요. 1점도 안 나는 차이니까. 그러니까 점 사전사고 검사가 보니까 점 933 차이네요. 점 933. 이게 1점도 차이 안 났잖아요. 100점 만점에 1점도 차이 안 나는 거는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5점 리커트 촉구였다면 점 9점이면 1점 차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5점 리커트였으면
근데 이게 100점 만점에 짜리니까 1점은 그냥 미비한 거죠. 100분의 1이니까. 만약에 5점이었으면 5분의 1이니까 20% 정도 차이 나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T검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F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이게 통계적으로 제시한 게 30명일 때 괜찮고 하는데 이게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숫자가 적어도 이게 평균 비교니까 숫자가 상수가 적어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빌려볼게요.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달라. 그렇죠, 바로 그죠. 이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렇게 6명 했잖아요. 6명인데 유형인데 지금 0.35로 나왔잖아요. 제가 한번 더 돌려볼게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기보다는 두 개가 이제 차이가 드라마틱하면 이게 줄었는데 유형이 1.33 이렇게 막 엄청 줄어서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 조작해볼게요. 칼을 적지만 70부터 80점. 얘가 이제 80점. 그냥 임의로 높여볼게요. 높아질게요. 80점. 이럴 때는 높게 나오거든요. 제가 조작했으니까. 벌써 0.027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딱 봐도 아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별 차이가 없었지만 6명이 다 올랐으면 무조건 의미가 있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통계로는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을 때 6명인데 굳이 통계를 돌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통계를 돌리지 말고 통계를 돌리되 그냥 전체적으로 사전검사에 사후검사가 올랐다는 것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봐봐, 데이터에 양적으로 봤을 때 올랐어. 근데 우리가 여러 명이면 이게 일반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올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딴 데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굳이 6명 사례로 한 게 일반화 가능할까? 이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6명이면 뭐를 이제 보는 거냐면 질적용을 보는 거죠. 통계적으로 올랐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1번 학생은 데이터 봐, 산출은 이랬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좋아졌고 면담 내용을 보니까 이거에서 이게 좋아졌어. 이걸 쓰는 거죠. 그걸로 보완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쓰더라도 이거 쓰더라도 보완을 추가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아니라 6명은 무조건 제시해야 제가 이제 연구자라면 심사자라면 무조건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제시해도 되지만 서비스죠. 하면 이제 수치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점수 올랐다. 그런데 선생님 6명은 내가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반 예를 들면 선생님 진도에 있는 저도초에 특수한 그 사례가 적잖아요. 특수한 게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도서벽지에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어떻게 높여주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처음에 아이들 상태가 맨날 이러했는데 나중에 후에 한 학기 뒤에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더 풍부하게 기술을 해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돼요.